내 삶의 별책 부록 같은 시간, 지식과 재미의 콜라보레이션,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고 할게요. 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반갑습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울림이 가득한 클랑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우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작아졌네요. 무슨 말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 너무 곱게 말씀하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양폴님 지금 아마 편집 중이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발제도 하고 편집도 하시는데 어떠세요? 아, 처음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한 일은 아니었네요. 뭐 죽을 맛이겠죠. 네,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 나갈 때쯤이면 이미 뭐 다 올라가 있을 테니까. 네. 희망합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두 희망사항이죠, 근데. 네, 어제 저녁에 열심히 해봤는데 한참 하고 나서 들어봤더니 30초 했더라고요. 3시간 아니고요. 30분도 아니고. 30초 결과물이 30초가 나왔어요. 그렇구나. 맞아. 네. 처음에 편집할 때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한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첫 방송 시일은 네. 클랑폴님에게 달렸다. 어, 오늘부터 달리겠습니다. 정치율이 떨어지면 누구 때문? 여론 부담은 또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시기에 맞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발제를 할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백신입니다. 아, 네. 연초에 미국에 있는 사촌 동생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 맞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백신 맞으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미 그쵸. 누군가에게는 막 백신을 맞고 있고 우리도 곧 맞을 거잖아요. 지금 뭐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건강한 그냥 일반 국민은 한 7월 정도 이제 맞을 건데 이제 백신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되게 좋은 설명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사도 많고 유튜브에도 많고 뭐 공영방송에서도 했고 근데 오디오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백신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백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왜 예전에 저희 1주년 기념 방송에 청취자 축전 받았을 때 그거 기억나세요? 어렵지 않은 것들을 쉽지 않게 오늘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저기 당 떨어질 수 있으니까 챙기시고요. 네, 졸지 마시고 네. 한번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상을 빼앗긴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던 인류는 그동안 반격을 준비해왔고 그 반격의 선봉에 바로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 하면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백신 하면 생각나는 거야? 요즘에 워낙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뭐 언제 맞을 수 있냐 뭐 그 정도. 그리고 주사니까 아프겠다? 아프겠다. 주사 맞기 싫다. 그 매년 독감 백신 잘 맞으시나요? 아, 맞아. 독감 백신. 그것도 백신이라고 불렀죠. 맞아요. 예방 주사. 예방 주사. 예방 주사. 저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잘 안 걸리시는군요. 안 걸려요. 근데 언젠가 누가 맞으라고 해서 맞은 적이 있는데 의사가 맞으라고 했다. 의사 그래서 선생님은 종합검진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맞으셔야 된다고. 이제? 네. 아니 종합검진하면 그런 거 나와요? 아니 의사가 종합검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병원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간염, C형 간염, 뭐 A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제가 안 했었으니까 다 한 번에 맞으라고. 근데 C형인지 A형인지 맞았는데 엄청 아프던데. 아픈 주사였어요. 기억은 안 봐요. 나지만. 백신하면 아프다. 근데 원래 저는 이제 뭐 바늘 들어오고 이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 근데 그건 아팠어요. 기억이. 그리고 간호사도 아플 거라고 아주 경고를 했어요. 정확하게. 그게 뭐야? 기억나는 거 없어요 혹시? C형인가? 저는 한 몇 년 전에 종합검진 받았는데 B형 간염 항체가 없다고 다시 접종을 받으라고 해서 3번인가 주기적으로 맞았어요. 저도 3번인 네. 거. 같은 건가 B형인가? 본데요, 그럼? 아닌데? 난 A 아니면 C였던 것 같은데. 저희 우리 혈액형 할 때 나 O형이면 그거랑 관계는 없나? O형 간염?
저는 병원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겨울 조금 전쯤인가 다들 감기 예방주사 맞는다고 해서 여태껏 너무 오랜 기간 저는 예방주사를 안 맞고 살았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간 김에 맞으려고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가서 진료 받으면서 앞에 벽에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무슨 백신, 그러니까 무슨 예방주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20살 이전에는 학교에서 뭘 맞아라라고 해서 맞았거나 그거 이후에는 맞은 적이 없는데 그럼 나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맞아야 하나 그동안 거? 이거 다 맞으려면 돈도 얼마며 얼마 동안 얼마나 많은 주사를 맞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 필요한 건가요? 그죠, 궁금해요. 저는 그 자궁경부암 그것도 주사 맞는 거 맞죠? 그거 맞았던 것 같고 그 감기 독감 예방 주사는 한 번 맞아봤어요. 작년에. 근데 맞고 나니까 아프던데요. 그냥 맞는 자체만 아픈 게 아니라 한 이틀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열나고 그쵸, 몸살 기운처럼. 그러니까 아팠어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도 아팠어. 뭐지? 오늘 백신에 대해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럴 수 있구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역시 저는 백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소프트웨어. 그렇죠. 예, 그것도 백신이죠. 그렇죠. V3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컴퓨터를 하는데 자꾸 느려지거나 컴퓨터가 막 안 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때 백신에 되게 신경을 썼던 것 같고 왜 백신 하면 주사가 안 떠오르고 그런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떠오르냐면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이게 우리가 백신이라고 잘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본 뇌염 뭐 예방주사. 예방주사라고 불렀지. 예방접종. 그렇죠. 예방접종. 네. 백신 맞는다 이런 맞아. 표현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나 코로나 때문에 백신 그쵸? 코로나 백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뭐 백신 그러네요. 연구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백신 왠지 한자어라고 해도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맞아요. 막 껴맞추기를 찾아봤는데 다스릴 백에다가 몸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몸을 다스린다 이렇게 괜찮아요. 할 수 있지 않을까? 신빙성이 있는 네. 얘기죠?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왠지 백신 하면 한자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뜻과 유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백신인데 독일어로 이거 뭐야? 독일어로 vaksin? 제가 우리식으로 얘기할 수 그렇구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싶어요. 나는 바크친이라고 적었는데 아니군요. vaksin? vaksin? 빡친. 네. 빡친. 빡친. 아프면 빡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독일어예요? 독일어로는 박친이라고 근데 한대요. 읽을 일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백신 얘기할 일 별로 없는데. 막 찾아본다 이제. 여지껏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단어긴 했어요. 제가 11월 2일 날 왔는데 12월부터 코로나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백신에 대한 얘기에 그치. 전혀 없었죠. 제 생각에 독일어를 쓰는 유럽 사람들도 백신이라는 용어를 일생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 백신이 이제 앞에가 VACC 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VACCA가 와카 또는 바카라고 읽는데 이게 라틴어로 암소라는 뜻입니다. 오, 그래요? 그럼 이제 왜 소냐? 그러게요. 예전에 천연두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네. 별책부록 에피소드 46화에서 묵사발님이 다루셨었습니다. 그렇죠. 그 천연두. 근데 저는 천연두만 그런 말 들으면 맨날 생각나는 게 연두해요. 연두해요. 천연두니까. 아니면 요새 야나두 그래서 천연두 생각나는데 네. 일단 왜 그런 천연두란 이름이 붙었는지 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연은 그 천연사이다 이런 거 생각났거든요. 근데 이제 천연 뜻 중에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아. 나 막 생각나.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생각 좀 그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거 너무 길어지는지 재밌어 알았어. 하고 있어. 그 천연의 좋아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이 어떻게 손댈 수 없이 당하는 병인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 두라는 한자 천연두에서 두라는 한자가 그 병질엄이라는 부수하고 콩두를 합쳐가지고 병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어입니다. 그러니까 천연두에 걸리면 피부에 콩알만한 종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콩두를 병의 이름에 사용한 것 같아요. 천연두를 다른 말로 두창이라고도 하는데 두는 조금 전에 설명한 거고 창자가 종기창자거든요. 그래서 병의 증상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 콩 모양의 종기가 피부를 쫙 덮기 때문에 두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천연두는 걸리면 치사율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묵사발림 발제 때는 90%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높은 치사율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연두는 병에서 나아도 후유증으로 곰보가 되거나 시각장애를 그렇죠. 앓았다고 하니까 치료 방법이 없던 시절에 만약에 저기 천연두가 유행한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엔 그거 걸리면 그냥 그 일대는 쑥대밭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살아도 막 곰보가 되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그러니까. 천연두는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을 괴롭혀왔고 20세기에도 3억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 천연두 예방법으로 처음 사용한 거는 인두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두법은 천연두가 걸린 사람의 종기 고름이나 딱지를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주입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아 진짜요? 자, 만약에 판도라님이 걸렸다. 그럼 판도라님 고름을 짜가지고 클랑콜님한테 주사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땐 또 주사도 아니고 막. 그렇죠. 아 그래 이거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없죠. 그거를 고름을 코나 입에 투여하거나 피부를 이렇게 칼로 긋고 넣거나 뭐 주사를 하거나 했대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절박하긴 했겠지만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암 환자의 암세포를 추출해서 내 몸에 넣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우연히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누가 먹었는데 그 사람이 천연두에 안 걸린 걸 딱 보고 저 고름을 이렇게 몸에다가 넣으면은 안 걸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인두법은 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인두법으로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천연두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두 시료를 제공한 사람이 다른 병을 앓고 있었다면은 인두 접종을 받은 사람은 그 다른 병까지도 전염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소가 등장합니다. 아까 그 백신의 접두어 와카가 라틴어로 암소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소도 천연두와 비슷하게 우두라는 병을 앓았는데 이 우두는 소가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소젖 짜는 사람은 천연두에 안 걸린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 우두에 걸린 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젖을 짜는 사람이 우두에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지니까. 근데 우두는 사람이 걸려도 천연두보다는 증상을 약하게 앓고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두를 앓은 사람은 천연두에 안 걸렸고 이제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이것을 실험하기로 합니다. 이 실험이 어떤 거냐면 종두에 걸린 여자의 종기에서 고름을 추출하고 그걸 한 소년에게 주입합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했다가는 범죄자로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너의 실험에서 우두 고름을 주입받은 소년은 당연히 우두에 걸렸고 열흘 정도 뒤에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제너는 회복한 소년에게 이번에는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주입했습니다. 이거 허락 맞고 한 거예요.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요? 소년한테 허락 맞고 한 거야 이거? 소년이 8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진짜 어쩌려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사탕 하나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그러네. 네. 아 확실한 겁니까? 사탕 하나 주고. 확실해 사탕 2개 줬을 수도 있어. 아니야 엄마가 뭐 받았겠지 보호자가. 네. 이런 모함. 그 소년은 그 에드워드 제너 의사의 정원사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너도 소년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다행히 소년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고 2년 동안 지켜봤는데도 천연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너는 이제 실험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실험에 성공한 이 천연두 예방법을 우두법, 백시네이션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제너는 우두 접종이 천연두의 예방법이라고 발표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의 고름을 주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두를 접종하면 소로 변한다느니 소뿔이 난다느니 이런 이야기도 돌았다고 하고요. 여러 반대가 있었는데도 제너는 자신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알렸고 결국 우두법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영국 의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나중에 제너가 죽고 17년 뒤에 영국은 천연두 예방법으로 인두법을 금지하고 우두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종두법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예방 접종 물질을 백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제 백신이라는 말은 프랑스의 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파스테르? 우유. 우리 아는 사람 그 사람 그렇죠. 맞는 거죠? 그 우유를 파스테르라고 한 게 이분이 저온 살균법을 개발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파스테르의 백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파스테르가 닭 콜레라에 대해서 연구하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실험실 연구원이 닭에게 주사할 콜레라균을 배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닭에게 일부러 콜레라를 걸리게 하려는 목적이겠죠? 이거를 닭에게 바로 주입해서 콜레라에 걸리게 해야 되는데 연구원이 주입하는 걸 깜빡 잊고 휴가를 갔다 왔대요.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두고 갔던 콜레라균을 닭에게 주입했는데 닭들이 조금 아프다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실험 때 이제 새로 사온 닭하고 조금 아까 잠깐 아팠다가 회복한 닭에게 콜레라균을 주입했어요. 그랬더니 새로 산 닭은 모두 콜레라로 죽고 예전에 회복한 닭은 병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연구원이 휴가를 간 사이에 배양한 콜레라균의 독성이 약해졌고 이 약한 콜레라균을 주입한 닭들은 병을 가볍게 앓으면서 예방 기능이 생긴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학자는 다른가 봐요. 그리고 이 약해진 병균을 백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너의 예방 접종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 이후에 파스테르는 탄저병, 광견병 백신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너의 우두법을 기리는 의미에서 예방 접종 물질을 백신, 암소라고 부르게 된 거죠. 우유랑 관련이 있네. 소? 우유는 언제 만든 거야? 근데 백신을 만든 사람이 파스테르니 그건 되게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뭔가 반가우면서도 신기하다. 좀 친근감이 느껴지죠. 저는 우유, 파스테르 우유 좋아해요. 맞아요. 뭔가 고소한 맛이 더한 것 같아서. 맞아. 비싸잖아요. 비싼 것도 맛있으면 먹죠.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특이했던 게 원래 우유는 다 종이팩이었는데 맞아. 파스테르 우유가 처음으로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했던 것 같아요. 맞다. 지금은 뭐 되게 흔하지만 그 기억이 납니다. 뭔가 비싼 우유 같았어.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이런 면역 방식으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감염원,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항원은 주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니까 바이러스와 면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일단 세균보다 크기가 수백 배 정도 작고요. 세균은 생물이지만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보기에 좀 애매합니다. 반생물 정도? 그러니까 세균은 대사 활동을 해요. 대사 활동은 쉽게 말하면 먹고 싸는 거. 그리고 번식도 하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는 무생물처럼 생명 활동도 없고 스스로 번식하지도 못합니다. 숙주의 세포 안에 들어가서 감염시키면 그때는 생명체처럼 활동해서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수백 배 작다고 했는데 세균만큼 큰 거대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름이 판도라 바이러스입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 진짜? 네. 역시 왕큰 바이러스 이름이 판도라 바이러스. 왜 어쩌다가 판도라가 됐지? 붙었을까요? 어쩌 지금 갑자기 졸다가 놀라는 애처럼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안에 유전자가 되게 많대요. 왜 판도라 얘기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판도라의 상자 안에 원래 뭐 온갖 고난과 질병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판도라님이 이름을 붙였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판도라니까. 네, 그냥 판도라입니다. 네, 그냥 모든 붙였어. 게 이해가 되네요. 진짜로? 진짜 왜 그런 걸까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전자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뭔가 그냥 상상만 해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기 전에 생각해봤는데 이게 저희가 무슨 감염병 전문의도 아니고 뭔가 이 정보가 뭔가 조심스럽기도 하면서 저는 오늘 제 역할은 여러 군데 퍼져 있는 정보를 이렇게 좀 잘 모아서 잘 전달드리는 역할로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저희가 중간중간 궁금한 거 질문 던지면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검색으로 정말로 감염병 전문의들이 운영하는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봐도 그분들도 지금 상황의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꽤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긴 하겠다. 네. 자, 그 다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
이미 뉴스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말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농구공을 상상하세요. 농구공 표면에다가 브로콜리를 빽빽하게 붙여주세요. 네, 상상하셨죠? 네. 네. 그 농구공 안에는 운동화 끈이 들어 있습니다. 네. 운동화 끈. 농구공 안에? 네, 농구공을 만약에 잘랐다 그러면 그 안에 운동화 끈이 들어 있어요. 어. 네. 운동화 끈은 이제 유전 정보가 담긴 물질, 그러니까 핵산입니다. DNA, RNA 이런 걸 핵산이라고 부르죠. 농구공 표면에 박힌 브로콜리를 스파이크 프로틴, 즉 돌기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스파이크가 왜 그 축구화나 야구화 바닥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동그란 표면 위에 브로콜리 같은 돌기가 여러 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돌기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일단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세포를 감염시켜서 바이러스의 생산 공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돌기 단백질 부분이 우리 세포 벽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벽에다가 브로콜리를 갖다 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지문 인식처럼. 맞아. 브로콜리가 지문인 거지. 아, 진짜. 그래서 이제 문이 열리면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 안에다가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우리 세포가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가지고 열심히 바이러스를 생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가 많아지고 우리 세포는 자멸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 세포가 녹아 없어지면서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들이 나오게 되고 주변에 또 다른 우리 세포를 감염시키고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좀 확장시켜 나가는 네. 거네요. 우리 세포가 파괴될수록 많이 아프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은 바보같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싸워야죠. 면역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 중에는 B세포와 T세포가 있습니다. 그럼 B랑 T 말고 A, C, D, E, F, G, H 이렇게 다 있냐? 찾아봤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B세포는 새에 짹짹 날아다니는 새의 내장 기관 중에 파브리시우스 주머니라는 게 있대요. 거기서 처음 발견된 세포라서 B세포라고 이름 붙였대요. 그러니까 파브리시우스 B가 어디 들어가죠? 파브. 그게 이제 영어니까 이제 그 주머니가 앞으로 나오거든요. 바브리우스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파브리시우스 주머니가 벌사오 페브리커스인데 그 첫 글자 벌사의 첫 글자 B를 따서 세포 이름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파브리시우스 주머니를 검색해 보면 그 닭의 내장기관 그림이 나오거든요. 똥꼬 근처에 있습니다. 파브리시우스 주머니는. 네. 그리고 T세포는 흉선을 다이머스라고 하는데 흉선에서 생겨나서 T세포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흉선이 어디 있냐면 우리 목하고 가슴 사이에 있고요. 두 폐 사이에 있습니다. 심장보다 약간 위에 있고 제가 크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비유할 만한 거 중에 괜찮은 거는 왜 아이폰 정품 충전기 있죠. 그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기관이에요. 흉선. 자, 그럼 이제 B세포랑 T세포가 약간 친해진 느낌이죠. 하나는 그 닭의 똥꼬 근처에 있는 기관. 똥꼬밖에 생각이 안 나네. 하나는 점점 미궁 속으로 가고 있는데. 점점 똥꼬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지금. 하나는 우리 몸 폐 사이에 있는 아이폰 충전기만한 기관에서 나온 세포래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간을 좀 많이 드시고 뭐 눈이 안 좋으면 간을 좀 눈을 먹나요? 생선의 눈. 그쵸. 생선의 눈. 그렇죠. 생선의 눈을 먹고 뭐 이런 똥집 먹고. 그럼 여기 똥집과 혹시 어디로 가나요? 미안해요. 네, 울림을 주네요. 근데 그런 얘기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막 뭐 어디가 강해지고 싶으면 뭐 상대방의 뭐를 먹고 있죠. 맞아요. 저 아버지도 똥꼬가 강해지고 싶으면 똥꼬를 똥집을 그러니까 예전에 진해 드시고선 진해는 척추가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허리 이런 거 아프신 분들 약재로서 드신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맞아 맞아. 그러네. 닭똥집을 많이 진해 먹어야겠다. 집에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어떻게 먹어요? 뭐 널린 게 진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닭똥집 얘기 나왔으니까 닭똥집 그 옛날에 진짜 똥꼬로 알았는데. 아니에요? 모래주머니. 모래집. 네.
그러면은 모래집이면 안에 모래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닭이 이빨이 없어가지고 다 먹잖아. 그러니까 먹은 다음에 얘를 으깨야 되는데 이빨이 없으니까 돌 조그만한 거 주워 먹고 모래 주워 먹어서 그 모래 주머니 안에서 음식을 으깬대요. 근데 주머니 아니잖아요. 우리 먹는 애가. 주머니인데 반으로 잘라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아닌 것처럼 보이게 먹는 거죠. 잘라서 똥꼬처럼 생긴 거 아니에요? 잘라서 똥꼬처럼 보이게 해서 그렇게 먹는 거죠. 오늘 중에 제일 유익한 것 같아요. 저 재미있는 얘기 생각났는데. 뭔데요? 재미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죄송해요. 아니 제가 닭띠고 제 동생이 쥐띠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닭은 멍청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먹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쥐들이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닭 뒤를 그렇게 쫓아다닌대요. 그러니까 막 닭 뒤를 쫓아다니면서 닭 똥꼬를 그렇게 이제 파먹는데요. 아 진짜? 그래서 파먹고 나면 닭이 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닭이 죽는데요. 무섭다. 아 무서워. 이거 재밌는 거 맞아요? 아니 재밌는 얘기 잠깐 어느 포인트에서 웃어야 되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쥐가 닭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먹고 있는데 닭은 모른다는 거죠. 지 먹을 거 먹고선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걸 몰랐던 닭 때문에 웃어야 되나요? 시원하다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엉덩이가 시원하네.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얘기 옛날에 들어본 적 있고 그래서 닭띠와 쥐띠가 만나서 뭐 살면은 뭐 이제 쥐가 닭을 이렇게 쏘온다, 뭐 먹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네요. 근데 닭 뛰시면 지금 29살이시네요. 여기까지. 네, 그럼 다시 B세포하고 T세포 얘기로 돌아가서 그럼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B세포가 만들어낸 항체들이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 기억하시죠? 그 브로콜리 열쇠요. 네. 그 브로콜리 열쇠에 딱 뭘 붙여가지고 열쇠 역할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까지는 들어와도 우리 세포 안으로는 못 들어가겠죠. 그렇죠. T세포는 뭐 도움, 조절 여러 역할이 있는데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킬러 역할을 합니다. 신기한 거는 T세포하고 B세포가 한 번 겪은 바이러스를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내 몸에 처음 들어왔다. 이제 처음에는 T세포하고 B세포가 바이러스를 처음 봐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대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활성화되는데 한 5일 정도는 걸린대요. 근데 이제 내가 아플 거 다 아프고 회복한 뒤에 나중에 다시 내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들어온다. 그럼 그때는 T세포하고 B세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바로 면역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삶에서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세포 같은 작은 세계에서도 경험이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번 걸린 사람은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신이 아니라도? 그렇죠. 한 번 걸리면 항체가 안에 만들어져 있으면 그 다음번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오면 빨리 그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죠. 그러면 어느 바이러스는 약간 이런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감기도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걸렸던 사람은 그 다음번엔 좀 적어도 좀 덜 걸리게 될까요? 근데 이게 항체가 지속되는 기간하고 이게 그 B세포, T세포가 기억하는 기간이 바이러스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제가 건강검진 받고 그 B형 간염 항체가 이제 몸에 없으니까 다시 맞아라라고 한 게 이게 한 번 뭐 그 면역을 했다고 해서 평생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효기간이 다 됐다. 그렇죠, 그렇죠. 독감 바이러스는 제가 알기로 이게 굉장히 돌연변이가 빨리 돼가지고 그러니까 매해마다 이게 독감이라는 말은 붙였지만 이게 좀 다른 애인 거죠. 올해는 뭐 A, 내년엔 B, 그다음에 C. 그래서 한 번 걸렸지만 다 나았으니까 올해는 이제 감기 다 지나갔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게 와서 다시 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센 게 왔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게 왔든지. 어떻게 보면은 감기라는 거는 감기 바이러스가 엄청 종류가 많은 거네요. 점점 그렇죠. 그리고 힘이 세지는 거야. 그죠? 변이가 많아지고.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 얘기 봤는데,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주에 있는 별보다 많단가? 헐. 뭐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인간이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미세한 걸 보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지구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자, 그럼 다시 백신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그러니까 T세포하고 B세포가 면역 활동하는데 얘네가 한 번 본 바이러스를 기억한다. 여기까지 했었고 이제 백신이라는 그 물질, 예방 접종 물질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바로 우리 몸이 어떤 병을 약하게 앓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T세포하고 B세포가 그 병원체, 항원을 기억하게 하고 정말 센 진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재빨리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작동시켜서 우리가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백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원리를 적용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막는 원리 중에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 그러니까 브로콜리 열쇠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브로콜리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브로콜리 열쇠라고 하면 먹는 브로콜리 생각이 나실 텐데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오늘 말하는 브로콜리 열쇠는 바이러스 표면에 난 돌기 단백질, 스파이크 프로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브로콜리 열쇠가 어감이 좋아서 오늘 계속 브로콜리 열쇠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브로콜리 열쇠를 무력화시키는 걸 항체라고 부르고요. 우리 몸은 항체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 브로콜리 열쇠를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몸에 미리 브로콜리 열쇠를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아까 제너와 파스테르의 방식처럼 그냥 병원체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겁니다. 바로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습니다. 생백신이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사백신? 생과 사면은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병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하. 네. 아까 배운 거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휴가 갔다 왔을 때 그렇죠. 휴가 갔다 온 사이에 달라지는 주고 사백신. 아, 걔는 좀 약해진. 아니야? 약해진. 네, 약해진 생백신. 이렇게 가볍게 배우면 이 정도밖에 못해요. 아,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아하. 생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넣어주면 문제가 있겠죠? 그냥 그쵸. 바로 감염병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넣어주되 독성을 약하게 해서 좀 비리비리해진 애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파스테르 이야기에서 그 연구원이 배양한 콜레라균이 휴가 간 사이에 좀 약해졌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바이러스를 좀 약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떻게 약하게 하냐 궁금하더라고요. 개대 배양을 하면 된답니다. 개대? 개대가 대를 잇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개자가 계승할 때 쓰는 개자거든요. 그러니까 배양법을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실험실에서 계속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번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배양을 반복하면 병원체가 대를 이으면서 자손으로 갈수록 독성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지만 독성이 약한 바이러스 접종 물질을 생백신 또는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독화가 약하게 독을 가지겠다. 홍역, 결핵 백신 등이 약독화 백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백신인데 얘는 병원체를 죽여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냐 찾아보니까 방사선이나 열, 그 다음에 포르말린 이런 걸로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할 때 이제 바이러스가 뭐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뭐 반생물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생백신, 사백신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못하냐 정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감, 소아마비, A형 간염 백신 등이 사백신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중에는 시노백 등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중국 제조사래요. 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 가끔 나왔었어요. 시노백. 그게 이제 사백신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대략 보면 제 말씀하신 것 중에는 독감, A형 간염, 이렇게 사백신들이 유효기간이 있는 백신이고 생백신은 한 번 맞으면 오래가고 뭐 이런 걸까요? 아닌가요? 아마 바이러스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백신은 오래고 사백신은 적게 간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살아있는 애들,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애들이 힘은 약해졌다 할지라도 그런 애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막 싸워서 뭔가 항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겨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죽어있는 애가 들어오면 싸울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이 소아마비 백신도 한 번 맞으면 괜찮은 오래 거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궁금해졌냐면 이거는 그냥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돼 이런 예방 접종이 있었고 맞아요. 이건 주기적으로 맞아야 돼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저기 홍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걸로
알고들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여기 뒤에 나올 얘기인데 미리 좀 하면 이제 홍역하고 그 소아마비 백신 같은 거 이제 어릴 때, 아기 때 그러니까요. 맞거든요. 네. 그때 맞고 그 이후에는 안 안 맞는 맞아도 것 되는 같아요. 거잖아. 근데 제가 홍역 주사를 맞았는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 뭐 모르죠. 그때도 그렇게 있겠죠. 옛날은 아닌데 그 옛날에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솔직하셨네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를 수 있죠. 졸업장에 흑백 사진 올라오고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컬러 시대예요. 닭띠시잖아요. 29살, 20년. 궁금하네요. 지금 그 분이. 아니 오히려 독감 접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 처음 맞아봤다니까요. 근데 그 전에는 별로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지 그걸로 안 맞으면 어떻게 될 거야라는 겁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독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그 신종플루? 신종플루. 이게 저희가 지금 그 공포를 느꼈던 그 감염병 중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그때는 그걸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때도 뭐 국경 넘나들고 이러는 거 어려웠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독감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그쵸?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타미플루인가 먹고 그냥 좀 쉬어라. 타미플루 맞아요. 그 당시에는 좀 심각했었어요. 막 회사에서 걸리면 그 사람 뭐 일주일 회사 못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 자리에 폴리스 라인처럼 비닐띠 두르고 막 소독하고 거의 막 코로나 그랬어요. 수준이었다니까요. 근데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은 타미플루라는 처방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게 너무 독한 약이니까 그거를 그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주사를 맞는 게 좋다 해서 예방 주사를 권해서 작년에 처음 맞게 된 거죠. 저는.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맞으라고 권해주시는 이제 의사님한테 이게 그렇다고 갑자기 독감이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제 분류가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독감은 감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가 그렇게 될 뿐인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제서야 알았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신종으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불렀다가 바뀌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처음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어떤 분들은 이건 그냥 감기 바이러스의 하나다, 일종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그렇게 볼 건데라고 하면서 이제 다만 이 전파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얼만큼 가까운지는 그러니까 감기랑 독감 자체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떻게 분류가 앞으로 될지 얼마나 예방할 수 있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지금 그래서 생백신, 사백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백신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병원체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잘 일으키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백신은 반대로 면역 반응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요? 아무래도 죽어있으니까. 아까 그 클랑폴님이 얜 죽어있으니까 싸울 기분이 안 나 뭐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정확했네. 않을까?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백신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병원체가 살아있으니까 몸이 약한 사람이 맞았을 때 잘못하면 그렇죠, 병에 걸리겠죠. 반대로 이제 사백신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안전할 거고요. 만약에 코로나19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다면 어떤 걸 맞으시겠습니까? 싼 거. 싼 거. 양 많은 거. 전 둘 다 안정성이 보장된 다음에 맞을래요. 오른쪽엔 생백신, 왼쪽엔 사백신 뭐 이렇게. 왼쪽은 죽고 오른쪽은 살고. 여튼 두 개가 다 들어가면 부담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만 할래요. 홍역 주사 맞고도 걸린 사람이라 안 맞을래요. 그냥 안 맞을래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반응을 좀 빨리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이제 생백신 맞을 것 같고 그럼 난 위험해서 불안해 그러면 사백신 맞지 않을까? 우리 고를 수 있나?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못 고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해진 거는 이 중에 뭐예요? 이따가 제가 쭉 얘기해 드릴게요. 남는 거 하나 주겠죠. 남는 거 하나. 우리한테는 세 종류가 주어져요. 자, 이제 생백신과 사백신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백신 종류가 있을까요? 농구공이랑 브로콜리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농구공 안에 운동화 끈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만 없다면 꽤 안전한 바이러스겠죠? 그렇죠. 그렇죠. 바이러스 껍데기뿐인 거니까. 맞아요. 우리 세포가 벽을 열어줘도 어떻습니까? 우리 세포 안으로 늘 게 없죠. 이 백신을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 Virus Like Particle, BLP 백신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자궁경부암 백신이 BLP 백신이고요. 만들 때 이제 바이러스 껍데기만 남겨야 되니까 왠지 비쌀 것 같죠. 생산 비용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자궁경부암 백신이. 맞아요. 그 많이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비싼 거였군요. 만드는데 좀 비싼가 봐요. 뭐 얼마인데요? 15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50만 원 이러지 않았어요? 50만 원이요? 어디야? 와. 제가 맞아보진 않았어요. 얘기 듣기 한 50만 원쯤 있어야 돼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칠 때 15만 원인데 몇 번 맞아야 되고. 3번 맞아야 된다고. 그러네. 그러면 맞네. 비싸다. 네. 아닐 수도. 정확한 정보는 정보는 찾아보세요. 아무튼 바이러스 비싸다고 합니다. 라이크 파티클. 네. 자, 또 어떤 백신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바이러스에서 뭐만 막으면 된다고 했죠? 아까 일단 열쇠. 브로콜리 열쇠. 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바이러스에서 브로콜리만 떼가지고 우리 몸에 넣어주는 겁니다. 네? 왜요? 네? 네? 왜요? 아니 어차피 브로콜리 열쇠가 우리 세포를 열고 들어오는 키니까 이제 브로콜리 열쇠를 우리 몸에 딱 넣어주면 우리 몸이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항체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아닌데 열쇠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굳이 넣어주지 말고 우리 몸에다 그러니까 열쇠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그렇죠. 열쇠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걸 이제 막아버릴 수 있게. 네네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서 브로콜리 열쇠만 똑 떼가지고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는 브로콜리가 아니라 농구공 안에 든 운동화 끈이니까 이제 브로콜리만 떼서 우리 몸에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백신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체 일부만 사용한 백신을 아다니 백신, 서브 유닛 백신이라고 합니다. 아다니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다니에서 아는 버금 아자예요. 그러니까 으뜸의 바로 아래. 왜 음악에서 삼화음 중에 딸림 화음이 있고 버금 딸림 화음 있잖아요. 네. 그 버금이랑 같은 의미랍니다. 와, 아다니도 어려웠는데 음악 용어도 어렵다.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근데 버금이라는 말은 진짜 이때 말고 못 들었는데. 그치. 오늘 버금가는 무엇에 버금가는. 버금이 우리말인가? 그런가? 버금가는이니까 그렇지 우리말이 않을까요? 아닐까? 우리말일 것 같은데.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들. 헤어나올 수가 없네. 뭐 버금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비형 간염, 말라리아 백신이 아다니 백신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어떤 병원체는 이 항원 조각만으로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병원체는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 아다니 백신처럼 이제 브로콜리 열쇠로만 백신을 만들 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한 백신을 재조합 백신 또는 합성 단백질 백신이라고 부르고요. 이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으로는 노바백스가 있습니다. 들어봤다. 노바백스. 네. SK하고 LG에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브로콜리 열쇠만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또 무슨 백신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나온 게 죽인 백신, 살려서 약한 백신, 껍데기 백신, 그다음에 저기 브로콜리 열쇠만 떼서 넣어준 백신.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더 그죠?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인간의 아이디어는 대단한 것 같아요. 더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뭐가 이게 있죠? 마지막이에요. 더 그 뒤에 또 있어요. 몇 개나 더 또 있어요? 있습니다. 몇 개? 아 그래요? 두세 개 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와, 하세요. 그냥 하세요. 뭘 할 수 있지? 네.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우리 세포는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려면 단백질로 근육도 만들어야 되고, 피부도 만들어야 되고, 털도 만들어야 되고, 효소, 호르몬 이런 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생산 공장이니까 여기 이 공장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 그러니까 브로콜리 열쇠에 설계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세포가 브로콜리 열쇠 설계도를 받아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브로콜리 열쇠를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우리 스스로 만든 브로콜리 열쇠를 보고 이게 뭐야? 이상한 물질이다. 항체를 만들자 해가지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브로콜리 열쇠를 밖에서 주사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설계도만 우리 몸에 주사하고 브로콜리 열쇠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게 하는 방법이죠. 창의적이다. 어떻게 만들어? 아까 거 들어보니까 아까 거 그 SK와 LG에서 하고 있다는 그 노바백스도 되게 괜찮다. 이거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다 했는데 이것도
또 새롭네요. 또 안전할 그렇죠. 것 새로운 같고 방법이죠. 내 몸에서 만들어서 내 몸에서 항체 만들어 갖고 되게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근데 나는 오히려 내 몸에서 만들게 한다는 게 무슨 뭔가 이상한 게 내 몸에서 자가 뭐 발현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잘못 만들어지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니까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겁도 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열쇠에 대한 것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안에 있던 원래 바이러스라 하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그 운동화 끈도 다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 열쇠만 따로 떼갖고 그 설계도를 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열쇠에 대한 것만 주는 거니까 아예 바이러스 기본 개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뭔가 드네요. 새로운 걸 만들게 만드는 거라고 하니까 그쵸. 그게 조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무서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만 넣어주고 우리 몸이 만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면 면역이 돼버리는 건가? 그렇죠. 우리 몸이 만든 브로콜리 열쇠를 가지고 브로콜리 열쇠 이상한 거야 하면서 여기다 항체를 또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열쇠부터도 없으니까 들어올 열쇠 없으니까. 수조차 없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백신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DNA 백신, 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이런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제 DNA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DNA랑 RNA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네. 옛날에 텔로미어 이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세포 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요. 염색체 안에 뭐 DNA 그리고 DNA의 묶음을 유전자라고 하는데 염색체를 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DNA가 글씨, 그다음에 유전자가 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제 DNA,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가진 물질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DNA는 이중나선, RNA는 단일나선. 이미 어려워요. 그리고 인터넷에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 왕좌의 게임 아시나요? 미드? 네. 거기 최고죠. 데너리스라고 아우 이뻐. 용엄마 아우 이뻐. 나오잖아요. 네네. 요거를 이제 DNA하고 RNA 겉모양을 설명하는 그림 중에 되게 약간 이제 공돌이들이 유머 치는 건데 그 사진이 있어요. 혹시 거기 보이세요? 네 보고 네. 있어요. 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데너리스 DNA, RNA 하면 이제 데너리스가 오른쪽하고 왼쪽에 머리가 이제 컬이 있는데 사진의 오른쪽은 이제 이중나선 이렇게 그래서 DNA라고 써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그냥 가닥이 하나 RNA. 대단하다. 네. 이거를 이렇게 공돌이 해갖고서는 진짜 와. 이렇게 저희 포스터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공돌이가? 누가 캡처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돌이 아니 공돌인가? 공돌이가 아니지. 이거는 뭐 생물 합돌인가? 아무튼 그런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대단하다. 아 근데 저는 이거 사진 보면서 언제 봐도 이쁘다. 다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렇죠. 자, 그래서 DNA는 이중나선, RNA는 단일나선입니다. RNA도 DNA처럼 이제 유전 정보를 가지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생물은 유전 정보를 DNA로 가지고 있는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원시 초기 생명체가 RNA를 유전 정보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DNA하고 RNA의 화학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화학 구조를 다른 그림 찾기 하듯이 이렇게 딱 보잖아요. 두 개를 놓고 그러면 DNA 쪽에 산소 원자가 하나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RNA라는 말이 리보헥산이고요. DNA가 디옥시리보헥산이거든요. 디옥시리보에서 디옥시가 산소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옥시는 그 옥시크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산소로 소독한 세제. 왜 우리가 디카페인 커피가 이제 커피인데 카페인을 뺀 걸 디카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DNA 디옥시리보헥산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RNA에서 디옥시했다. RNA에서 산소 원자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산소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RNA는 화학 반응이 적극적이고요. DNA는 그에 비해서 반응이 소극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적극적이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불안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DNA는 화학 반응이 소극적이어서 잘 안 변해요. 반응이 소극적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따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RNA가 불안정하다는 것 때문에 RNA 백신은 극저온에서 유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 생산 공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NA가 결국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 결과물은 단백질을 만든다. 그렇죠. 근데 이 DNA부터 최종 결과물인 단백질까지 중간에 간단하게만 말해도 한 3단계가 더 있어요. DNA, 전사, RNA, 번역, 단백질.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복잡하게 얘기해봤자 여러분도 힘들고 이제 청취자분들도 여기서 끄실 수가 있으니까 쉽게 비유를 들어서 끄진다고요? 끄지 마세요. 네,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음악가가 2분 계시니까 작곡해서 음악이 연주되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 작곡가의 머릿속에 떠오른 악상이 DNA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설계를 머릿속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악상을 바로 우리가 연주된 음악으로 들을 수 있나요? 없죠. 없죠. 제 머릿속에 있는 중이니까. 그렇죠. 판도라님이나 클랑폴님이 블루투스 스피커랑 직접 연결되면은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게 안 되죠. 네. 판도라님의 머릿속에 저장된 악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야죠. 그렇죠. 뇌를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머릿속에 있는 악상을 악보로 옮겨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보로 옮기는 작업을 전사라고 하고 그렇게 옮겨진 악보를 mRNA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전사는 싸우는 사람 아니고요. 전투 중에 죽은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베낀다는 뜻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사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복사로 쓰죠? 그렇죠. 찌찌뽕. 전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사랑 전사는 약간 다른데 복사는 복사하면은 원본도 있고 그 복사본도 있는데 전사는 베낀다는 게 그런 뜻 아닌가요? 그렇죠. 비슷한가? 복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수전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전사? 아니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어떤 잉크 같은 거를 띄워놓고 그러면 이제 잉크가 막 이렇게 예쁜 물결 모양이 되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뭐 신발이나 어떤 입히는 거, 입히는 거, 이런 케이스 같은 걸 쏙 담그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수전사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봤어요. 너무 예쁘던데. 네, 그리고 전사 중에 우리가 익숙한 거는 그거 왜 우리 어렸을 때 풍선껌 사 먹으면 그 안에 판박이 들었잖아요. 판박이. 물 묻혀가지고 손등에 붙이면 그림이 네. 손으로 옮겨 붙는 거. 그러니까 전사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악상이 떠올랐는데 옮기는 거는 전사도 아니고 복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렇죠. 전사되면 너무 좋겠다. 아니, 내가 생각했어. 그럼 그대로 이렇게 징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저는 그리는 거 너무 귀찮거든요. 역시 뇌를 꺼내야 되나? 그런가? 그 복사는 원래 있는 건데 어떤 거에 대고서 이렇게 그대로 카피. 투영해서 보는 거잖아요. 저 예전에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꿈을 투영해서 이제 화면으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 생각하고 있던,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글자화 시켜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글자를 따닥따닥 이렇게 쳐갖고서는 뭐 글자로 보여준다든지 그것도 생각을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판도람 얘기하신 거는 언젠간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사 이런 방법을 보면 옛날에는 책을 베껴 쓰다가 인쇄를 하다가 지금은 스캔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진짜 머릿속에 악상이 어떤 기계를 이렇게 헬멧 같은 거 딱 뒤집어 쓰면 그게 이제 악보로 출력돼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말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왠지.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생각하면 언어로 할 필요 없이. 판도라 뭐 하나 해결해주면 그 다음 게 또 걱정이 나고 계속 걱정이 나. 이거 전사네. 계속 복사. 전사 복사 아니고 영사. 자, 그래서 아무튼 악상이 DNA, 악보 그리는 걸 전사, 그리고 악보가 mRN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이 악보를 연주자한테 갖다 줍니다. 이 연주자는 성이 리 씨입니다. 리 씨. 미스터리 또는 미즈리. 이름은 보솜이에요. 김보솜, 박보솜, 최보솜. 그러니까 리 씨니까 리보솜. 왠지 푹신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예쁘네. 이제 악보를 리보솜 씨에게 주면 이제 리보솜 씨가 악기를 듭니다. 이 악기를 tRN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보솜 씨가 악보인 mRNA를 눈으로 딱 보고 어떻게 하죠? 이제 번역하죠. 그러니까 이 음표는 이렇게, 저 음표는 저렇게 손을 움직이면 되겠다. 이걸 저는 번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악기인 tRNA를 가지고 손을 움직이면
마침내 음악이 짠 하고 들리겠죠. 이 음악이 들리는 게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복습해 볼게요. 악상이 뭐라고요? 악상이 DNA. 악상을 악보로 쓰는 걸 전사. 악보가 mRNA. 연주자 이름은 리보솜씨. 미스터 리. 악기는 tRNA. 그다음에 리보솜 씨가 악보를 보고 어떻게 연주할지 생각하는 거를 번역이라고 하고, 악보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 음악이 들리는 걸 단백질이 짠 하고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DNA 전사 mRNA, 리보솜, tRNA, 번역, 단백질이 조금은 친근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RNA 앞에 M이 붙은 건 이제 메신저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작곡가의 악상이 연주자한테 메시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RNA의 T는 트랜스퍼, 운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악보의 음표 정보를 악기의 소리나는 부분으로 운반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만든 비유인데 아무도 이렇게 음악으로 비유한 걸 제가 못 봤어요. 이걸 비유 말고 실제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오디오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나 영상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쉽거든요. 한 번에 보일 것 같아요, 오히려. 오디오로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비유 너무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칭찬받았다. 이해가 딱 됐습니다. 저에게 딱 안성맞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뭐 다른 비유는 그런 비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DNA가 건축 설계사의 머릿속의 건물 아이디어고 RNA가 도면이고 단백질이 건물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자, 그럼 이제 백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몸의 단백질 공장에 브로콜리 열쇠의 설계도를 보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예방접종 주사 안에 브로콜리 열쇠에 DNA를 넣어주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악보라고 비유한 mRNA를 넣어주는 방법. 어쨌든 설계도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DNA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곳이 이노비오, 제넥신이고요. mRNA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데가 모더나하고 화이자, 바이오엔텍입니다. 많이 들어본 데다. 그렇죠. 이제 나오죠. 코로나19의 mRNA를 지방질로 포장해가지고 주사액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산 백신의 개발 원리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상용화해서 많은 사람이 접종하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래요?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백신 개발에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급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과 승인이 빠르게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 만에 된 거예요? 거의 1년 만에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생기고 나서 저희 코로나 이후에. 네네. 제가 그때 컨테이전 그거 소개할 때 이 바이러스와 이 백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쵸. 그 얘기 맞아요, 했었잖아요. 맞아요.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근데 돈이 있어서 그렇게 투자가 되고 다시 또 이렇게 회수가 될 거라서 한다고 해도 10년이라는 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좀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게 안전한지. 맞아요. 부작용도 보고. 근데 지금 적어도 그거는 조금 덜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도 많고 먼저 불안해 하시는 분도 엄청 많은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 걸릴 게 1년이면 너무 맞죠. 그렇죠. 맞아요. 여튼 어쩔 수 없죠. 핵산 백신의 개발 원리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게 조금은 안심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만 갑자기 처음이야. 뿅 해갖고서는 1년 만에 이것도 만들고 새로운 방식으로 모두 하고 이게 아니라 좀 방식은 있었는데 연구해 왔는데 그거를 여기에 접목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은 그래 1년 만에 했어도 그 사이에 또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튼 개발과 승인이 아무리 빨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튼 승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믿을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개발과 승인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딱 처음에 발견하고서 과학자들이 처음에 발견하고 약 2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엄청 빠르죠. 설계도를 알게 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백신 개발 기관 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백신 원리 중에 mRNA 백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데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다룰 마지막 백신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핵산을, 그러니까 설계도를 우리 몸에 넣어서 브로콜리 열쇠를 우리 스스로 만들게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는 같은데 아까 이제 RNA가 불안정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통할 때 마이너스 20도에서 마이너스 70도까지 극조온.
극저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설계도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 껍데기를 농구공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근데 내가 농구공은 잘 몰라. 처음 봐. 근데 만약에 축구공은 많이 만져봐서 좀 알아. 이러면 이제 농구공 대신에 축구공으로 바꿔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콜리 열쇠의 설계도를 우리가 아는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가지고 우리 몸에 접종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벡터는 운반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껍질 대신에 사용하는 다른 바이러스는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아데노 바이러스는 다양한 생물에서 발견되는데 사람 아데노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여러 감염 증상을 일으켜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침팬지가 걸리는 침팬지 아데노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위험 요소가 적다고 해요. 그래서 침팬지 아데노 바이러스 안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 DNA를 넣어서 백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데노 바이러스에 브로콜리 열쇠 설계도를 넣어서 백신을 만든 데가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입니다. 설계도를 지방질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 껍데기에 담아가지고 접종하다 보니까 mRNA 백신에 비해서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할 때 보관 온도도 냉장 상태 정도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mRNA 백신보다는 운송하고 보관에 유리하겠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극저온에서 이제 보관이 필요한 네, mRNA 백신. 네. 그럼 그 백신은 만약에 가지고 왔을 때까지 그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내 몸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또 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70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나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게 너무 차가운 추워요. 그렇죠. 그걸 맞을 수는 없죠. 아니 얘는 극저온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저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실온에 얼마 동안 보관은 가능하며 그러면 그 사이에 얘가 온도가 파괴가 됐어. 그래서 뭐 그건 모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백신들이 저온 상태에서 유지가 돼야 돼서 지금 보관을 어떻게 하느니 어디에서 보관을 해야 하느니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냉장고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맞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아니죠. 냉장고에서 꺼내서 걸어가서 문 열고. 그럼 냉장고 안에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꺼내주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 약간 그 정도 시간은 있다 이거지. 그런 거 같아요. 아니면 그 용기 같은 거에도 그런 걸 대비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비타민도 그 실온에서 산화되는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비타민이 들어간 화장품을 쓸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파우더를 꺼내서 흔들어서 바를 수 있게. 네, 실제로 얼굴에 바르면 산소와 접촉이 되는 거긴 하지만 바르는 그 순간까지 그 효과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용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위에 파우더가 따로 있어. 이미 섞이면 그게 산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위에 파우더 따로 밑에 그 다른 앰플 따로 해서 바르기 직전에 얘를 꾹 눌러서 그 용기가 순간 파괴가 되면서 안에 가루가 들어가죠. 그럼 흔들어서 쓰는. 그러니까 고농도의 비타민 앰플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그만큼 뭔가 개발하거나 주사로 주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관련된 조치가 좀 쉬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화장품 앰플까지 안 가도 우리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 먹을 때 그 김을 밥에 미리 부치면 눅눅해지니까 포장을 이중으로 해가지고 먹을 때 뜯을 때 김이 그때야 붙게 해놓잖아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기발하다. 그렇죠. 역시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뭐지? 이게 극저온 보관하는 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독감 예방 주사 맞듯이 동네 병원 가서 접종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보관이나 유통 때문에 대규모의 사람이 마치 이렇게 무슨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데 모여가지고 백신 하나 딱 까고 뭐 요거 깠으니까 10명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맞아야 된다 그런 백신이 있던 것 같거든요. 외국에서도 보면 뭐 체육관 같은데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맞고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이 보관이나 유통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유산균도 장까지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캡슐에 싸야죠. 캡슐에 싸야 되잖아요. 타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방법이 다 있겠죠.
네, 그 화면에서 뉴스나 이런 데 있는 화면 보면 뭔가 이 박스 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그건 베스킨라빈스 드라이 아이스. 그런 느낌으로 맞아,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여기 밖에 서 있고 얘 박스 안에서만 지금 이 상태를 마이너스 70까지 유지를 한다고? 이건 무슨 짓을 한 걸까? 여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너무 궁금했어요. 유지를 하고 최대한 그 실온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쫙 하고 뭔가 싹 망가지는 게 아니라 약간은 버틸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너무 딱딱하면 못 먹잖아요. 조금 녹아야지 맞아. 맛있게 먹을 먹자. 수 있지. 그렇죠. 그러면 70도까지니까 90도로 해놓고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 네, 백신 종류는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신의 효과는 진짜 대단합니다. 그 소아마비 백신은 1955년에 접종이 시작됐는데 1988년에 35만 명의 소아마비 환자가 있었는데 2017년에는 22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35만 명에서 22명이요? 네네. 말도 안 돼. 거의 뭐 정복 직전인 거죠. 그러네. 그리고 MMR 백신이라고 그 홍역, 볼거리, 풍진의 영어 첫 글자를 이제 붙인 백신인데 이제 어릴 때 접종하는 백신이거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럼 이거 맞으면 한 번에 다 그렇죠. 클리어. 한 방에 홍역, 볼거리, 풍진. 이제 6세까지 2번 정도 접종하면 홍역은 97%, 볼거리는 88%, 풍진은 97% 정도의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예방된다고 합니다. 나 3%야. 그 생각했을 거야. 선택받았네요. 내 평생 3% 안에 적이 잘 없는데. 자, 이렇게 효과가 좋고 인간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백신이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부작용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항체가 오히려 자기 몸을 공격한다는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맞아요. 아까 저 이런 거 걱정한 네네,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백신의 방부제로 수은이 사용된다든가, 뭐 알루미늄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또 백신을 접종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통계들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사하면서 여러 방송이나 여러 자료를 봤는데 또 이 백신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통계는 그걸 듣고 있으면 백신이 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각자 이제 효과 있는 사람들이랑 효과 없는 사람들의 통계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부작용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부작용과 관련돼서 좀 홍역에 대한 통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홍역 백신이 없다. 그래서 어린이 1000만 명이 홍역에 걸렸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1000만 명 중에 98%가 거의 다가 이제 열과 발진을 겪고 1000만 명 중에 8%가 심각한 설사, 7%가 영구적인 청력 손실, 6%는 폐렴, 그리고 0.1%가 뇌염, 그다음에 0.025% 그러니까 한 2,500명 정도가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 뇌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네. 결국 1000만 명 중에 250만 명의 아이들이 심각하게 홍역 증상을 앓다가 2만 명의 아이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백신이 없으면. 근데 1000만 명의 아이에게 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할 수 있는 MMR 백신을 접종시켜 볼게요. 그러면 1000만 명 중에 10%에게 열이 나고 5%에게 발진이 나고요. 0.001%, 100명 정도가 심각한 알러지 부작용이 있답니다. 또 0.0001%, 10명은 생식기에 염증이 나고요. 똑같이 0.0001%, 10명은 뇌염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120명의 어린이가 백신을 안 맞았으면 겪지 않았을 부작용을 겪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부작용은 선진국의 의료기술이라면 거의 전부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제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1000만 명 중에 1명의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대단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백신의 부작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2만 명 사망하고 1명이 사망할까 말까 한 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백신 안 맞았으면 부작용도 없었겠지만 백신 안 맞았는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대부분이 곧 접종 예정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다 얘기해요. 인정한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최신 기술인 mRNA 백신은 이번에 처음 상용화된 거라서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신을 안 맞고 모두가 코로나19에 걸릴 위험보다는 백신을 맞는 게 나으니까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막 지금 접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백신의 효과하고 부작용을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제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그리고 좀 더 얘기하자면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인상 깊었던 게 지금 이제 저희가 맞을 코로나 백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모더나 또 뭐지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화이자 이런 거 이거를 그러니까 완성형 백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1기 백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이 상황을 좀 최대한 막아보고자 어쩔 수 없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걸 맞고 이제 상황을 보면서 2기 백신 또는 이제 완성형 백신이 또 나올 거다. 이제 그거는 1기 백신들이 어떤 뭐 효과, 부작용 같은 걸 보였다면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전문가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게 저는 제일 와닿았어요. 이제 기사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가 구매한 백신이 총 5,600만 명분, 국민의 108%, 국민보다 좀 많이 구매를 했대요. 근데 구매 완료된 걸까요, 이게? 완료됐고 2천만 분을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방송이 이게 이 부분이 좀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게 이게 나갈 때쯤엔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지금 찾아본 기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RNA 백신인 화이자 1,000만 명분, 모더나 2천만 명분, 그다음에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그리고 또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이제 국제 백신 구매 배분 프로젝트에서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이 지금 구매가 돼 있고 이제 추가로 그 브로콜리 13만 접종하는 제조합 백신 노바백스 2,000만 명분을 추가 구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백신 종류를 접종자인 우리가 고를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나온 게 mRNA 백신, 그다음에 그 브로콜리 13만 넣는 뭐 노바백스 이런 제조합 백신, 그다음에 그 다른 바이러스, 침팬지한테 쓰는 바이러스의 껍데기에다가 코로나 그 설계도 넣은 거 3개인데 뭐 맞고 싶으세요? 전 침팬지. 침팬지? 뭐 이유가 있어요 혹시? 침팬지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서? 귀엽잖아요. 네. 아 정말. 옛날에 우드처럼 이거 맞으면 침팬지 된다 또 이런 소문 든다니까. 그렇지, 돌겠네. 매스컴도 좀 타겠는데 이거. 뭐가 마음에 드십니까? mRNA 최신 선택할 기술? 수 없다는데 엄청 고민되네. 종류가 은근 많네요. 그러게요. 3개입니다, 3개. 그렇죠. 저는 열쇠. 열쇠만 주는 열쇠만 하는 거. 궁금해요. 아 궁금해서. 근데 콜랑폴님 아까 거의 정하신 것 같은데. 저요? 네, 같은 거 아니에요? 침팬지. 안에서 저기 자가 어쩌고 걔 뭐죠? 이름 뭐예요? 자가 면역 질환? 아니면 면역 질환이 아니고 설계도만 넣는 애. 설계도만 넣는 애. mRNA. mRNA. 뭐 여러 가지 화이자, 고민이네요. 안전하겠다고. 이게 이래서 우리가 선택을 못하게 한 거예요. 맞아요. 어차피 네, 맞아요. 가르쳐 줬는데 뭐가 뭔지 몰라. 마지막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나한테 안전한 거 떨어지기를.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실험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선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각각이 뭐 방식은 달랐다 할지라도 다 안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까 MMR 백신 말씀하실 때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있지만 그 부작용은 선진국에서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왜냐면 뭐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할 그 부작용에 대해서 또 뭐 그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뭐 어쨌든 저희는 의료진을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요. 전문가들이 믿습니다. 있으니까 어쨌든 고생하시는 만큼 또 저희가 고생하는 만큼 하루빨리 안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네.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만약에 지금 여기 우리 앞에 백신이 있다. 네. 맞으시겠습니까? 어때요? 제가 주사를 직접 놔야 됩니까 혹시? 뭐 누가 놔준다고 했으니까 이거 왜 물어보냐면 지금 아직 초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지켜보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난 급하니까 빨리 맞겠다. 네. 어때요? 만약에 여기 백신 있다. 지금 맞을래요? 제가 맞을게요. 제가 이 한 몸 희생해서 제가 잘 되면 다 같이 마시고 제가 부작용이 생기면 맞지 마시고 전 침팬지가 될 겁니다.
좀 맞는다. 근데 전 당장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이 방송 초기에 안 맞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좀 전에는 뭐 그런 뭐 방법이 있다고 하면 뭐 의사는 있다, 뭐 믿어보겠다. 근데 그 마음은 어쨌든 둘 다 불안함에서 오는 건데요. 지금 같으면 저는 안 맞겠다고 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몸에 주사를 하는 게 좀 무서워요, 저는. 바늘 공포증 이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주사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이유로 그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사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좀 뭔가 부작용을 많이 걱정할 만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맞으면서도 되게 기분이 맞을 때마다 불쾌한 거죠. 근데 이거는 기분상도 있어요. 이게 어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또 부작용을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저기 맞으면서 주변에 약사님에게 의사님에게 계속 물어봤는데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부작용보다 부작용 몇 페이지보다 치료 효과는 사실 몇 줄 안 될 수 있다. 부작용은 몇 페이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 왜 맞아요? 그럼 저 안 맞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 세 줄, 단 세 줄, 이 효과를 본다는 그 세 줄이 너무 결정적이기 때문에 맞는 거다. 네, 그리고 이거를 경구로 먹는 것보다는 주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사실 전부 다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의 또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불안을 너무 안고 또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조금 지켜보겠다. 그러면 때문에 네, 지켜보고 싶어요. 절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켜볼게요. 침팬지가 되나 안 되나. 그렇죠. 갑자기 내가 털이 막 둥둥둥둥 나면은 그렇죠. 일단 맞으면 안 돼. 그럼 맞고 싶을지도 몰라요. 어머. 뭐지? 털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뽀송뽀송님은 이름 모르겠어. 클랑폴린 리보솜. 네, 클랑폴린. 클랑폴. 이보솜 씨의 참 이름이 이쁜 거 같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1년 전이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잘 견뎌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주고 누군가는 또 이제 먼저 맞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이 다음번에 또 다른 백신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되게 조심하면서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뭐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겪었기 때문에. 네, 이미 이만큼 겪었기 때문에 그 정도 참으면서,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이제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고서는 이제 좀 더 돌아다니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좀 지켜보면서 좀 더 안정성 있는 게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혹시 안 나온다면 그냥 맞을 수도 있고 만약에 때가 돼서 모두 다 맞으세요라고 한다면 그냥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선택적이다.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데 지금 맞을래? 뭐 한 달 뒤에 맞을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수칙 지키면서 지내다가 좀 더 있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그럼 퐁퐁님도 저 보세요. 네, 기다리세요. 어떠세요? 저요? 네. 저도 묵사발린 맞는 거 보고 침팬지를 변하나 보고 맞고 싶은데. 그러니까 역시. 근데 저도 그냥 남들이 다 맞을 때 같이 맞는 게 심리적으로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묵사발님이 내가 먼저 맞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그 희생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상, 2상, 3상 실험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몸이 좀 건강한 것 같으니까 나를 실험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필요해요, 그죠? 이제 오늘은 백신 얘기를 했는데 그 치료제 얘기를 잠깐 하면 그 코로나에 실제로 확진돼서 이제 병원에서 그 병을 다 앓고 퇴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혈액 속에 항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왜 그 혈액형 얘기할 때 수혈? 그 헌혈 얘기할 때 그 성분 혈액 혈장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치료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코로나 완치자가 병원에 가서 혈장만 그 뽑아내는 성분 그 헌혈을 해요. 그래서 그 혈장을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주사로 놔줘요. 그러니까 항체를 직접 넣어주는 거죠. 초반에 얘기한 방법이랑 비슷한 거네.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그 내가 걸려서 너무 아프고 무서웠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 그 아픈 사람에게 좀 희망과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그 희생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서 네, 묵사발림의 희생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감사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백신에 대해서 조금 친근해진 시간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네. 어렵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 단어를 진짜 살면서 처음 이렇게 많이 듣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궁금하긴 했어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언젠가 내가 이 무서운 병에 대한 백신을 또 맞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체 뭐길래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흥미롭게 많이 어렵지 않게 잘 얘기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좋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분류해서 각각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름만 뉴스 통해서 많이 들어봤지 그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제대로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돼서 좀 좋았고 지금 이 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맞아야 하는 것인가 안 맞아야 하는 것인가. 근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재미있었기도 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침팬지만 생각나. 저죠. 침팬지 씨가 지금 네. 저 이펜지인데. 자, 이게 과학적인 거잖아요. 정확하게 막 퍼센티지가 나오고 어떤 역사적인 그게 있었고 그걸 또 발전시켜서 하고 있는 이런 건데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거는 역시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통해서 겪었잖아요. 겪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거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인 거고 이 백신과 치료제는 네, 그래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네, 바라고 있고, 네, 기다리고 있고. 아까 이제 제 침팬지 그거를 맞겠다고 했는데 선택이 지워진다면, 그러니까 빨리 저는 이제 지금 당장 진짜 선택은 아니었지만 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빨리 누군가는 어쨌든 맞아야지 어쨌든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희생 이런 건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세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희생자가 됐는데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되니까. 네, 시작은 해야 되고. 되겠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작은 노력이지 않을까, 노력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래서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도 맞겠습니다. 자, 침팬지 2마리.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 번 맞을래요, 아닐래요, 맞을래요, 아닐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래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충분히 맞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맞을래 안 맞을래라고 해서 아까는 그럼 좀 더 이따 기다렸다 맞아볼래요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함으로써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백신을 만드는데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건강한 사람이니까 먼저 맞아보겠습니다. 저 몸이 요즘 안 좋아서 그럼 맞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저는 빠질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두 분 주원이 저는 잘하시네요. 다시 쓸게요. 네, 저는 잠자코 있겠습니다. 네. 근데 감동적이에요. 어쨌든 누군가 시작은 돼야 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꼭 희생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돌리기 위한 노력이 아니냐 이런 설명은 되게 좋네요. 함께하고 있는 기분이라 좋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네. 저는 개취 존중. 그냥 더 혼란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그러면.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들과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던 날들. 설레임 가득한 외국 여행. 디즈니월드 가야 되는데. 소주잔 돌려서 먹던 그 시절이 그립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계시니까 분명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심합시다. 이 시련이 끝나면 별책 프로 공개 방송 할 거니까요. 공개 방송에서 모두 만나요. 와, 공개 방송 정말 기대됩니다. 백신 다 맞고 만나요. 지금까지 아마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